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20여 차례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은 좀 단조로웠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학교 체육 바로 세우기 제6부 윈업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업 체인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뜻은 개혁의 바람, 변화의 바람, 이런 내용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그 노래 제목으로 많이 우리 분들이 많이 알게 된 내용이죠. 스콜피언스의 윈업 체인지 1990년대 초에 발매된 노래들인데, 1989년인가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991년인가 그때 동구가 무너지죠. 러시아. 예전에는 쓰러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들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때 우연치도 않게 이 노래가 발매되면서 그 동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철옹성 같았던 소비에트 연방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을 택했던 내용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있는 그 체육계하고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후 수많은 동독, 서독 그 국민들이 많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많은 노력을 많이 하죠. 한 20여 년간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꿈의 염원이었던, 꿈에 그리던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실에 체육적으로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무능한가, 무력한 건가. 이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현실의 체육을 아마 이거에 접목을 해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 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장벽들이 아직까지 무너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 스포츠 혁신위가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관행들을 하나하나씩 없애자고 하는데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체육회장은 케오시 분립, 수년치료 폐지, 무죄에서 나온다는 것,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있었죠. 그 후 스포츠 혁신위의 이제 개혁안들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현장에 있던 그 엘리트에 관계되신 분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요. 전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 야구 쪽에 들어왔을 때가 벌써 12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엘리트 야구 쪽하고 이제 있는 점들을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었지만, 굳이 제가 관여한다는 건 야구 쪽 한 분야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점들이 얽히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일단 국가대표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국가대표 아닌 사람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 현장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클럽에 대한 문제들이 복합적이게 이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10년 전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이 지금 혁신이나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체육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지금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KBS에서 만든 시사기획창 슬픈 금메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때 그동안 이제 금메달리스트들의 이제 현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유도스타 김지엽, 그 다음에
레슬링 스타, 그 다음에 뭐 여러 스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봤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벌써 이게 나온 지가 10년이 됐죠. 내용을 봤을 때, 금메달 하나, 오로지 금메달 하나를 따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체중 감량하고 여러 가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보다 오로지 국가가 원하는 길, 그게 금메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봤었는데 금메달을 땄을 때 자기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 풀릴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이 이렇지가 않았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따면 자, 내 꿈 다 이루어졌다 해서 탄탄한 직장이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택공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떳떳하게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철거민이 농성을 하는데 진압군으로 나갔다는 얘기야. 그때 많은 진짜 혼란을 일으켰고 내가 금메달 따고 했었던 문제들이 여기에 철거민 진압하러 내가 이 인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괴리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금메달리스트들의 회한이었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에서 2008년에 나온 방송의 일부를 또 인용을 해볼게요. 그 내용에 운동과 공부 사이 학습권 주장하다 징계받은 장혜진 테니스 선수촌 복귀 8년 만에 복귀했다는 내용들이에요. 2000년이면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장희진 선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유망주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습권을 보장하다가 태릉 선수에 퇴출이 당했습니다. 자격정지도 받았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댓글을 보니까 국가정책에 반하는 행동하고 자기 신만 살라는 이기적인 행동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친구들이 너무 질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 8년 후에 다시 수영연맹에서는 이 친구를 다시 봤습니다. 8년 후에요. 그러면 그동안 8년 동안은 학습권 보장했다는 거 다 내깔려놨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수영연맹에서 그런 친구들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친구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슬픈 금메달에 대한 내용들, 그게 나왔던 방송이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 장혜진 선수 얘기는 그 전 8년 전 얘기니까 18년 전. 2000년도니까 지금 2019년이에요. 자, 지금 그때 2000년이라고 하게 되면 제 막내 아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지금 얘가 대학생인데 20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정부에서는 체육에 대해서 그 다음 사탕 발림 엄청 했죠. 응? 금메달이면 된다. 엘리트 선수 키운다. 금메달에서 국가에 봉사하자. 그런 여기서 입력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변화의 구동성에서 계속 아우성만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뭘까요? 금메달을 땄는데 뭐라도 금메달 땄지만 자기 인생에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어떤 이제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투 사건, 서유롱 사건, 여러 사건들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갑니까? 체육적에 프레임을 걸죠. 너희들은 적폐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 이제 한번 헤어나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은 적폐 프레임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변하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장희진 선수가 2000년도에 그렇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퇴출당했을 때 그때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엘리트 체육 스파르타만 단어만 없어졌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더 이상의 악순환을 우리 후세들한테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책임들, 명백한 책임들은 우리 체육계 인사들이고 정부 책임자들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틀어주셔야죠.
이렇게 오로지 금메달 하나를 따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한 배신감은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사회 흐름만 따랐을 뿐인데 현실에 돌아오는 건 배신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책임은 뭐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은 오로지 본인들의 몫이에요. 젊은 인생을 우리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땄었는데 그 책임은 사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몫이 하나도 없고 연금 달라 얼마 주면서 그거를 끝내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한 배신감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오로지 본인의 몫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체육계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갈까요? 이러한 적폐 프레임에 갇힌 우리 체육계, 엘리트 체육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가 필요해요. 길라잡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장이든 어떤 체육계 인사 수장들이 이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막아주고 감싸주고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무적인 것만 먹고 정치권을 먹고 손잡고 자기의 아니만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 다시 그 당시에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희경 선수예요. 전희경 선수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모든 걸 다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 세계를 다 다녀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선수로 끝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가 했었던 일들은 운동 말고 다른 걸 하면 안 될까? 오로지 운동만 봤으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금메달을 땄던 친구들을 전 세계에서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 체육을 끝나고 그 다음에 전문 엔지니어가 된 사람, 의사가 된 사람, 전문 변호사가 된 사람, 어떤 학술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많은 괴리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체육을 했었는데, 운동을 했었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만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끝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제 사진에 대한 뒤에 화면에 있는 사진은 어떤 내용이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사진입니다. 제가 이러한 데뷔를 했을 때 이게 우리 체육인들하고 접목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지금 엘리트 체육이나 어떤 체육들은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아요. 전생적이랑 똑같죠. 자, 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열렸죠. 지난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어떤 올림픽이 생기면 막대한 돈을 투입합니다. 생시영이적이죠.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번듯하게 모델하우스 만들고 분양되면 이거 없어지죠. 그쵸? 자,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단일팀 만들고 모두팀 만들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창올림픽에, 평창에 있는 지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 금메달 냈을 때 사진만 찍기를 바빴던 우리 정부 관계자들 및 정치인들, 그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을 모델하우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면 없어지는 거, 그거로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콜피언스의 노래를 왜 이렇게 접목을 했냐면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우리 체육계하고 와닿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득한 추억들은 영원한 가곡 속에 묻고 미래의 아이들을 이 꿈꾸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곳, 그게 스콜피언스 윈업 체인지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란 말입니다. 자, 지금 독일에서의 애국가처럼 이 노래가 계속해서 국민 구전을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내용들이 그 통일 독일에 대한 내용에 감동이 돼서 여태까지 전원이 구전해서 유행가 애국가처럼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연장에, 스콜피언스의 공연장에서 이 젊은 여성들이 그 락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지,
아까 전언했던 이 가산만 때문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취업 변해야 돼요. 근데 과거 방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똑같은 옛날에 가게 되면 옛날에 적폐 프레임에서 언제 벗어날까요? 자, 지금은 예전에 생각했던 김연아 뭐 이런 선수들의 뭐 국위선양 같은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제2의 장의진, 제3의 장의진, 제10의 장의진을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학교 체육이 바로 세워야지. 이제 패러다임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럼 학교 체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학교 체육의 바로 세우기의 목적에 대해서 큰 틀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 학생 체육 및 대한민국 체육 관계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는 이 우리나라 체육의 현재 주역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어린 아이, 꿈나버들한테 다시는 우리의 적폐, 이런 과거의 낡은 적폐 프레임을 다시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윈업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